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품질 인증 부품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자동차를 수리할 때 비싼 부품값이 부담이죠. 제조사 부품과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65% 수준인 품질 인증 부품이 있습니다. 도입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사용률이 저조한 품질 인증 부품에 대한 성능 검사 결과를 알려 정보를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선택지지만 품질 인증 부품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저조한 사용률의 가장 큰 원인은 소비자들의 인식. 2015년 시작돼 벌써 10년이 지난 제도지만 소비자 대부분 품질 인증 부품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품질 인증 부품에 대한 인지도나 소비자의 신뢰도 등이 저조한 사용률의 원인이었다는 점을 짚었는데요. 품질 인증 부품의 사용률이 1%도 못 미치는 현황을 보도했는데 품질 인증 부품이 보험 적용 대상이 될 경우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도 궁금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품질 인증 부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수리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사용 가능한 신부품의 범위에 품질 인증 부품을 포함하도록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개정했습니다. 여기서 품질 인증 부품이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심사해 인증한 부품을 말하는데요.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낮으면서도 자동차 수리에 많이 쓰이는 범퍼 등 외장 부품과 소모성 부품 위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OEM 부품, 이른바 순정 부품과 함께 품질 인증 부품도 사용하도록 강제한 것인데요. 현재 자동차관리법상 품질 인증 부품은 OEM 부품과 동급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OEM 부품과 품질 인증 부품 가운데 조달 기간 및 조달 가격 등을 고려해 비용이 더 낮은 쪽으로 수리받을 수 있도록 배물 배상 지급 기준도 신설했습니다. 오는 8월 16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 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인데요.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약관의 강제력이 일부 확보되면서 품질 인증 부품 활성화를 기대했습니다. 품질 인증 부품을 사용하면 수리비 감소로 이어져 보험료 할증을 최소화하고 전체 보험료도 인하돼 소비자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정비요금과 수리비 등 원가 상승 요인 영향으로 품질 인증 부품 활성화는 오름세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을 진정시키는 효과도 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아의 두 번째 주제는 폭염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전국 곳곳이 찜통더위에 갇히면서 날씨로 인한 온열 질환자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집계 결과 벌써 32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미 6월부터 시작된 폭염에 온열 질환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5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는 감시체계에 신고된 온열 질환자는 320여 명으로 30% 가까이가 65세 이상이었습니다. 고온의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수분과 전해질이 함께 빠져나가면서 열사병이나 열탈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통이나 극심한 피로감을 보이는 온열 질환은 방치될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의 30% 가까이가 65세가 넘는 고령층임을 전하면서 폭염 취약계층은 특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함을 전했는데요. 전국에 폭염특보가 확대되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을 전했는데 고령층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증이 남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르게 시작된 폭염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관계 부처가 참여한 안전치안 점검회의를 열고 2025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여름철 폭염과 폭우에 대비해 정부가 전국 경무당과 사회복지시설의 냉방비를 지원하기로 한 건데요. 폭염 기간인 7, 8월에는 전국 경무당 6만 9천 곳에 월 16만 5천 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은 유형과 규모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폭염과 집중호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주거 취약 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약 4만 명을 발굴하기로 했는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초기 상담 전화와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현장 중심의 복지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발굴 이후엔 전국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에서 위기 가구를 방문 상담하고 필요시 통합 사례 관리도 연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정부는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 지원도 더욱 강화하는데요. 폭염 상황에 독거노인 등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폭염특보 발령 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사가 유선상이나 직접 방문 등으로 안전 확인을 실시합니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이용 가구에 대해서도 가정 내 설치된 기기를 통해 화재, 응급호출, 활동미감지 등 응급 상황을 감지하고 신속한 대처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과의 세 번째 주제는 여름철 식품위생 관리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죠. 이럴 때 외식하거나 집에서 요리하신다면 식중독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의 한 김밥집에서 식사한 130여 명이 살모넬라 식중독으로 고열과 복통을 호소해 역학조사 중임을 알린 보도가 있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살모넬라는 가금류와 포유류의 소화관 등에 사는 세균으로 살모넬라에 오염된 식품을 먹으면 발열과 복통,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살모넬라 식중독은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데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빠르게 증식하기 때문입니다. 여름철에 특히 위험한 살모넬라 식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 주의를 당부한 보도였는데요. 식당에서 김밥을 먹은 130여 명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한 소식을 보도했는데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보건당국이 알려주는 대응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여름철 식품위생관리 대응과 예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6월 1일부터 4개월간 합동 수거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 부패나 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농산물을 생산 및 유통 단계에서 수거해 곰팡이 독소, 잔류농약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는데요. 검사 결과 부적합한 농산물은 회수하여 폐기하거나 출하 연기하는 등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도에서 문제가 된 살모넬라로 인한 식중독은 최근 5년간 200여 건 발생하고 환자 수는 7,7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전체 발생건의 절반 이상이 여름철에 집중됐다고 합니다. 살모넬라는 가금류나 포유류의 소화관 또는 물과 토양에 존재하는 병원성 세균인데요. 이에 식약처는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주로 증가하는 살모넬라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달걀 등의 식재료 취급과 식중독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달걀 취급 시 주의 요령을 살펴보면 달걀을 구입해서 보관할 경우 보관 기준에 따라 지속해서 냉장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달걀 껍질을 만진 이후에는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는데요. 달걀물을 혼합하게 될 경우 여러 용기에 나눠 담고 주기적으로 세척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차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칼과 도마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달걀과 다른 식재료를 닿지 않게 구분해서 보관해야 하는데요. 또한 달걀을 섭취할 때는 속까지 완전히 익을 수 있도록 충분히 가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아이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